밉고 배기 싫고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이게 지금 미워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인데 이 중기재정을 짜내면서 말이죠. 약 5년간 세금 들어온 거 있죠.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가 더 들어온대요. 60조. 네? 국민 여러분들 등골 빠지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60조가 더 들어오는데 올 상반기만 말이죠. 초과 세수가 19조 원이 발생했대요. 상반기만 예상한 것보다 19조를 더 세금이 더 들어왔대요. 그런데 올 상반기 경기가 어땠는데요? 이거 최저임금 8,350원, 주 52시간 등등의 여파로 말이죠.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붕괴되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는 말이죠. 세금이 초과됐어요. 19억이 아니고 19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올해 그 내년 세수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다 그러면 국민들은 가렴죽으로 말이죠. 등골 빠지는 거죠. 등골 빠져요. 네, 등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수확정으로 말이죠. 이 세수확보다 확대 재정을 하는데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금이 많아지면요. 이게 시건방을 떤단 말이에요. 정부가. 돈 많으니까 쓰긴 써야 되고. 안 쓰고 그냥 놔두면 뭐, 예? 놔두면 안 못해. 이 박근혜 정권은요. 많이 놔뒀어요. 예. 이거 참 이해가 안 가요. 많이 놔뒀어요. 근데 이 보통 정권들이 그렇지 않아요. 돈 있으면 가만히 놔두질 못해요. 어떻게든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정정책이 부실하면요. 국민들 세금 아무리 많이 낸들 티가 안 나요. 국가 발전에. 이 재정정책이라는 게 재정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금이 초과돼서 돈이 나라에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이 잘 되겠느냐? 글쎄요. 이게 재정에 대한 건전성 확보, 이거 고민을 사실 이 정권이 하고 있는지, 그러한 고민을 좀 할 때가 됐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한국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그 어떠한 여론조사인지 응답률이 18.2%나 됐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보통 이 정권 들어와서 말이죠. 지지율 같은 거 여론조사하면 응답률이 4%, 3% 막 이래요. 근데 이 한국 리서치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응답률이 18.2%. 그러면 거의 뭐 외국 수준이에요. 유럽 수준이에요. 18.2%면.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것을 조사한 거냐면 이 원전에 대한 거, 원전 찬성률에 대해서 이거 한국 리서치가 이렇게 좀 응답률이 높은,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 10명 중 7명이요. 원전의 지속적인 이용을 찬성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원전 폐기, 폐쇄,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이번 정권의 아주 공약인데, 공약. 근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와 반대다.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 가동률이요. 한 20%대 미만으로 저조합니다. 가동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위기냐. 올해와 같이 폭염으로 말이죠. 전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었는데요. 한전이요. 이익금은 줄었어요. 한전이 망해가요. 예?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팔아주고 있는데도 돈이 없대요. 한전이.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너 이번에 얼마나 벌었어? 이렇게 날이 이렇게 폭염인데 한전 열어보니까 말이죠. 한수원도 그렇고 발전소 돈 번 게 없대요. 예. 왜? 원전을 이용해서 말이죠. 적은 투자로 아주 극대한 전기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싼 가격에 이 석탄 떼야 되니까 북한산 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 반출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러는데 원전 찬성 비율이 71.6%래요, 여러분들. 근데 찬성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가격이 싼, 발전 단가가 싼다는 그 원전이, 발전 단가 지금 말씀드린 단가가 싸요. 돈 적게 들이고 많은 전기를 배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량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미세먼지, 온실가스 미배출, 배출 안 하고 온실가스 없앤다 이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얘기한 건 뭐냐? 좀 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하는 게 좀 까다롭다. 예.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문재인 정권과 우리 국민이 어떠한 갭이 있냐면 정부의 그 안전성, 이 원전의 안전성을요, 국민들이 55.5% 과반수 넘게 안전하대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니, 일본이 사고가 났는데, 예? 지금 원전 가동하고 있고 계속 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리해 가면서.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고도 없이 세계 최고로 안전한 원전을 폐쇄하겠다. 이거 미친 자들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좀 전에 제가 그 부분을 빼놨는데 올해 세수 증가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올해만 19조랍니다. 19조죠. 예. 19조가 증가했는데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예. 뭐 복지정책에다가 복지정책 썼는데 예. 이 정부가 공무원 늘렸잖아요. 예. 공무원을 증원해서 인건비가 무려 7조 6천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만 늘려서 거기다가 돈 주고 그 사람들이 노조 만들고 해서 정부 찍고 하는 일자리 늘린다고 하는데 공무원 늘린 거예요. 자신 맞아요. 지지자들만 늘린 거예요. 자기 쫄병들 이 남미 형태의 나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세금 걷어다가 정말 복지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에다가 다 퍼붓고 있는 거고. 공무원은요, 여러분들 대통령 쫄병 호위부대잖아요. 공무원이 네. 뭡니까?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곳간에다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쌓아놓은 거를 이렇게 갖다 막 퍼서 말이죠. 공무원 늘리고 복지정책 쓴다고 하면서 과도한 복지정책을 쓰면서 국가의 재정을 빵꾸 내고 있는데 이거 젊은 애들이 문재인 찍어줬잖아요. 결국은 젊은 애들에게 다 빚으로 가는 겁니다. 미래 빚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국민들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세금이 더 거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조그만 거 운영하는데 아니 뭔 세금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저희가 버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세금은 늘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미치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말이죠. 지금 국민들이 힘들면은 정부도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돈을 들 쓰고.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추세예요. 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가 몇 배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미국이 긴축을 했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유럽도 그렇고 EU도. 한국은 말이죠. 줄인 게 없습니다. 예? 정권이 박근혜 정권 몰락하고 나니까 제도권 안에서 한국당이나 이 야권들이 붕괴되니까 말이죠. 그냥 이번에 말이죠, 여러분들. 예산안. 이 집권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우택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타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집권 여당은요, 어차피 이 도둑들은요, 말이 좋아 국민을 위한다 그러지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았는데요. 더 쓰고 싶죠, 여러분들. 그거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줄이고, 야, 국민들 힘든데 한 푼이라도 아껴 쓰자라고 말하는 게 야당이에요. 근데 야당이 그 짓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말이죠. 자기 지역구,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라가 뭐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300석을 다 하든 나만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빠지 달면 되지 요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엄청나리만큼 질타했죠. 작년 겨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민들이 힘들고 배고프면 말이죠. 군주는 함께 울고 굶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님은 말이죠. 어떤 정책을, 어떤 시행을 잘하고 못하고는요, 간단합니다. 백성들이요, 등 따스럽고 배부르면, 배부르게 해주면 그게 최고의 군주고 최고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고 아이들 학원비를 걱정하고, 그죠?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심지어 이래서는 안 되니까 말이죠. 저출산, 아기를 안 낳아요. 왜? 아기 낳고 육아휴직 받아도 돈을 버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말이죠. 육아휴직 주고 그리고 몇십만 원씩 보조해줘도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 낳지 않겠대요. 엄마들이. 왜? 애 낳고 그렇게 해줘도 실제 내가 나가서 벌어야 둘이 같이 벌어야 밥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 되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말이죠. 문케어라고 그래갖고 국민들을 오래 살게 하려고 의료보험, 물론 자기 때에만 5년 후에는 말이죠. 그것도 2020년 되면요. 의료보험 재정도 완전히 확고하게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의료보험의 재정을 다시 차기 정권이 만들어내야 돼요. 문재인이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순환입니다. 정권 잡으면요. 자기는 5년 있다 집에 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 궁여지책으로 그냥 미봉책으로 자기 때에만 잘난 정책을 쓴다. 인기몰이 하려고. 그러니까 치적이 없는 거, 업적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면요. 우리 한국 대통령의 공통점은 업적이 없어요. 치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일신상의 영어만 누리다 가는 거예요. 지네 집으로.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더 거쳤다. 그러면 더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돈을 못 벌어서 여러분들 수입이 적으면 세금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죠. 이익 창출에 의해서 퍼센테이지로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국민이. 근데 나는 번 돈이 적어요. 근데 세금은 더 나라가 더 많이 뺏어가요. 이게 도둑놈의 나라죠. 도둑놈의 나라죠. 간접세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기름값에 내고 예. 있죠. 뭐 전기료에 내고 있죠. 뭐 기타 등등등등 생활 물가에다 계속 내고 있고 또 담배 태시는 분들 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 먹는 분들. 담배, 술이 나쁘다 그래도 담배, 술. 열받아서 술 먹으니까 세금 내고 있어. 네, 담배. 열받아서 담배 피니까 세금 내고 있어. 종류나 네. 담배, 술을 줄이지 않아요. 전매청에서. 무슨 얘기냐면 담배 나쁘잖아요. 근데 담배 겉에 보면요. 막 소리치처럼 폐를 이상하게 그려놓고요. 사람 얼굴을 말이죠. 막 괴물처럼 해놔요. 담배 피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거를 그리기 전에 그러면 담배를 예를 들어서 10,000감 만들 거 5,000감 만든다 이런 건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 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담배 갑당 세금이 몇 %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국민들한테 돈 좀 아꼈어, 돈 좀 아꼈어, 머리 쓰다듬으면서 돈 아꼈어, 돈 아껴서 있는 돈 다 줘, 있는 돈 다 줘. 이거예요. 돈은 자기 다 뺏어가고, 줄 돈이 쓸 돈도 없는데 돈 아껴 쓰래요. 남들이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 말이죠.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돈 부자인지하는 거예요. 머리 돈 좀 아껴 써, 아껴 쓸 돈이 있어야지 지가 다 뺏어가 놓고. 예, 열받으니까 담배 펴서 또 세금 내고. 그럼요. 예,